바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딱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최종 궤도 라그랑주 2포인트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제임스 웹은 태양빛 가림막을 펼치고 주경과 부경, 거울을 모두 펼치는 까다로운 과정들도 무사히 진행했죠. 이젠 앞으로 거울의 배열과 초점을 조절하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제 제임스 웹은 어엿한 우주망원경의 최소 조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도착한 태양과 지구의 라그랑주 2포인트 L2포인트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4배나 되죠. 이렇게나 먼 거리까지 불과 한 달 만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제임스 웹은 이 L2포인트를 중심으로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의 궤도를 보면 무언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공위성 탐사선의 궤도는 지구나 달처럼 중력이 강한 무언가에 붙잡혀서 그 곁을 맴도는 모습이죠. 그런데 제임스 웹이 떠돌고 있는 L2포인트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그저 텅 빈 허공, 가상의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제임스 웹은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도 없는 텅 빈 허공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 신기한 궤도는 아주 교묘한 역학의 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L2포인트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제임스 웹이 머무르게 될 L2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웹은 빠르게 팽창하는 우주 끝자락에 희미한 빛을 관측합니다. 우주 시공간이 팽창하면서 멀리서 오는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나죠. 그래서 초기 우주의 빛들은 지구에서 봤을 때 이미 파장이 길게 늘어난 적외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적외선은 파장이 긴 덕분에 우주 먼지 사이사이를 여유롭게 비집고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짙은 먼지 구름 속에 탄생하고 있는 어린 별들과 행성의 흔적 역시 적외선 관측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점 덕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파장대로 빛을 보게 되죠. 하지만 적외선 관측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까운 적외선 방출 소스인 태양과 지구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멀리 가기만 하는 것도 좋진 않죠.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우주망원경이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 자체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지구에서 보게 되는 하늘의 방향, 시야 역시 계속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계속 지구에서 봤을 때 고정된 한 방향에 두고서 우주망원경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절묘한 자리를 찾아야죠. 바로 그 최적의 장소가 라그랑주 포인트입니다. 태양 주변엔 강한 중력에 붙잡혀서 작은 물체들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만큼 태양에서 느끼는 중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궤도를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주기가 더 길어지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은 탐사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탐사선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만 생각하면 더 강한 중력에 붙잡혀서 더 짧은 주기로 태양 곁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탐사선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태양의 중력뿐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도 느끼게 되죠. 결국 순수한 태양만의 중력에서 그 반대로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만큼 탐사선이 느끼는 전체 힘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조금 더 약하게 느끼게 되고 좀 더 느린 속도로 긴 주기로 돌게 되겠죠. 만약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그 늘어난 주기가 정확히 지구의 공전 주기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태양과 지구 사이 한 자리에 고정된 채로 지구와 함께 같은 주기로 돌게 되겠죠. 바로 이 포인트를 라그랑주 1, L1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지구의 방해 없이 계속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태양 관측 망원경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죠. 1995년 발사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태양을 감시하고 있는 나사의 소호 탐사선도 이곳에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는 계속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지구의 낮 부분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나사의 디스커버 기상 관측 탐사선도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태양 풍구와 지구의 대기 상태를 감시하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었던 L1 포인트와 다르게 이번엔 반대로 지구보다 더 바깥에서도 이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태양 중력만 생각한다면 지구보다 바깥에 놓인 탐사선은 훨씬 먼 거리에서 태양 중력을 약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느린 속도로 긴 주기로 궤도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탐사선은 태양에 의한 중력뿐 아니라 지구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도 함께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순수한 태양만의 중력에 더해서 지구의 미약한 중력이 살짝 보태지면서 탐사선은 태양 쪽 방향으로 힘을 좀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탐사선은 지구보다 살짝 먼 거리에서도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짧은 주기로 궤도를 돌게 되죠.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에 놓이게 된다면 정확하게 지구와 같은 주기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태양 지구 너머, 지구 바깥에서 지구와 같은 주기로 함께 고정되어 움직이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바로 이곳이 L2 포인트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L2 포인트에 날아간 탐사선은 바로 빅뱅의 흔적을 탐사했던 WMAP 우주망원경입니다. 빅뱅 직후부터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미미한 노이즈, 우주 배경 복사의 희미한 흔적을 감지하기 위해서 WMAP은 2001년 L2 포인트로 날아갔습니다. WMAP의 뒤를 이어서 더욱 선명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2009년 발사되었던 플랑크 위성 역시 이 L2 포인트로 향했죠. 이 둘은 각각 1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주 전역의 방대한 온도 분포 지도를 완성했고 빅뱅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2009년에 발사되었던 이사의 허셜 우주망원경도 이곳에 머무르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보다 더 큰 크기의 망원경으로 이번 제임스 웹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올라갔던 이 허셜도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큰 크기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허셜 망원경도 이번 제임스 웹과 마찬가지로 주로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에서 멀리 벗어난 L2 포인트로 갈 필요가 있었죠. 2013년에 발사되었던 이사의 가이아 위성도 똑같이 L2 포인트에 머무릅니다. 덕분에 가이아는 우리 은하 속 수십억 개가 넘는 다양한 별들의 세밀한 공간 분포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죠. 제임스 웹이 가기 전 가장 최근에 L2 포인트로 갔던 탐사선은 독일과 러시아가 함께 제작한 X선 우주망원경 스펙트러 RG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제임스 웹을 포함해서 이처럼 라그랑주 포인트에 머무르는 많은 탐사선들은 딱 그 포인트에 고정되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의 라그랑주 포인트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맴도는 궤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재미있는 모습은 태양계 안쪽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긴 줄을 각각 잡고 줄넘기 하듯이 돌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 줄 한가운데 구슬이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맞춰서 줄을 돌리면 줄 가운데 연결된 구슬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줄 한가운데 허공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줄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줄이라면 정확하게 L2 포인트의 허공을 맴도는 탐사선들의 모습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사실 줄 가운데 연결된 구슬에게 작용하는 힘은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여러분과 친구의 힘, 줄의 장력뿐입니다. 그 두 가지의 힘이 함께 작용하면서 합쳐진 결과 줄의 한가운데 허공을 향해서 잡아당겨지는 듯한 힘을 받게 되고 덕분에 허공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궤도를 갖게 되는 거죠. L2 포인트 부근에서 탐사선에게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면 태양계 안쪽으로 작용하는 태양과 지구에 의한 중력과 궤도를 돌면서 태양계 바깥쪽으로 느끼게 되는 가상의 힘, 원심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줄넘기를 돌리는 상황에 비유한다면 이 각각의 힘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줄의 장력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허공의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을 맴도는 둥근 궤도를 헤일로 궤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탐사선들의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 궤도를 정할 때에는 아주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가리는 지구 그림자 뒤로 탐사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열 교환이 빠르지 않은 우주 공간에선 태양빛을 바로 받는 부분과 지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의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만약 수시로 지구 그림자 안팎을 들락날락거린다면 계속 반복되는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망원경의 장비가 금방 망가질 수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지구 그림자와 궤도가 겹치지 않도록
멀리 벗어난 채 L2 포인트를 크게 도는 궤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웹도 L2 포인트 주변에서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을 그립니다. L2 포인트에 가장 가까울 때에는 35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지만 가장 멀어지면 8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멀어지죠. 즉 제임스 웹의 타원 궤도의 전체 긴 지름만 대략 12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에서 L2 포인트까지의 거리 150만 킬로미터에 맞먹는 아주 큰 크기의 타원 궤도를 할 수 있죠. 사실 제임스 웹이 도착한 L2 포인트는 한번 도착했다고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살짝만 벗어나도 금방 멀리 떠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점에 해당하죠. 항상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태양빛을 맞고 있는 태양빛 가림막 자체도 계속해서 태양빛에 의한 복사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태양빛이 미는 힘으로 스타샷 탐사선이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오랜 기간 이 압력이 쌓이게 되면 제임스 웹의 궤도도 틀어지게 되죠. 한편 지구나 달, 목성과 토성과 같은 주변에 덩치 큰 천체들의 중력 간섭도 문제입니다. 제임스 웹의 광학 장비들이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반작용도 망원경의 자세나 궤도가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 위에 고정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혼자 떠있기 때문에 육중한 망원경 거울을 왼쪽으로 돌리면 망원경의 몸체는 그 반대로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실제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에서도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미세하게 궤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허블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에 장착된 리액션 휠을 돌려서 망원경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의 경우에는 리액션 휠만 가지고는 이 누적된 궤도 변화를 모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궤도의 이탈 정도를 확인해서 수시로 연료를 분사해 궤도를 바로잡아야 하죠. 게다가 매번 관측 대상이 바뀔 때마다 망원경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매번 누적되는 궤도 이탈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수행하는 동안 대략 20일에 한 번씩 새롭게 연료를 분사하면서 원래 궤도로 돌아가는 조정을 해주어야 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 궤도를 도는 탐사선, 우주 망원경의 수명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를 조정하려면 단순히 리액션 휠뿐 아니라 연료 분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궤도 조정에 쓰일 연료가 모두 떨어지면 결국 서서히 궤도를 벗어나면서 수명이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앞서 L2 포인트에 도착했던 많은 선배 탐사선들 역시 약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연료가 모두 떨어졌고 서서히 태양빛의 복사 압력이 밀려나가면서 L2 궤도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그저 태양의 중력에 붙잡힌 채 지구보다 살짝 더 큰 별도의 궤도를 돌면서 떠돌고 있는 우주 떠돌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러셀의 주전자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아주 작은 인공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대략 10에서 20년 정도의 수명이 예상됩니다. 물론 공학적인 수명은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긴 하지만 당초의 기대 수명 15년을 훌쩍 넘어서 30년도 넘게 혹사당하고 있는 허블에 비하면 많이 짧은 수명이라 할 수 있죠. 그나마 허블은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어서 지금은 은퇴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직접 정기적인 수리와 부품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보다 4배나 더 먼 거리에 놓인 L2 포인트까지 사람을 직접 보내서 망원경을 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주어진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자칫 작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제임스 웹의 수명은 더 빨리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임스 웹은 약 2달에 걸쳐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하고 18개의 거울 조각들을 각각 움직이면서 거울들의 초점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촬영된 테스트 이미지를 합성하고 분석하면서 추가로 나머지 2달 동안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2달 동안 적외선 분광기와 센서를 움직이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6달에 걸쳐 광학 장비와 센서들을 모두 테스트하게 되면 드디어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제임스 웹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갓 눈을 처음 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점은 맞지 않아서 우주가 흐릿하게 보이죠. 이제 남은 건 눈을 비비고 보다 더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 뿐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복잡하고 긴장되는 단계들을 너무나 잘 수행한 제임스 웹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무사히 눈곱을 모두 떼고 맑게 갠 눈으로 바라본 먼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